정년퇴직 후 다시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 설렘과 함께 걱정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촉탁직으로 근무하게 될 때 퇴직금과 연금 문제는 어떻게 될지 막연한 기대와 불안감이 교차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알아서 잘 되겠지. 혹은 나에게 불리하게 하겠어? 라는 생각 혹시 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현실의 문턱은 생각보다 명확하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년 전 근속기간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갖거나 연금 수령액은 내 소득과 전혀 무관할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입니다. 오늘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무 시 마주할 수 있는 퇴직금과 연금의 현실 그리고 현명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퇴직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다시 일하게 될 때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퇴직금입니다. 한평생 직장에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박선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선자 씨는 정년퇴직 후 회사 사정으로 1년 단위 촉탁직 계약을 2번 갱신하며 총 2년을 더 일했습니다. 첫 번째 1년 계약이 만료된 후 회사에서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계약하시죠. 라며 20일 정도의 공백을 두었습니다. 박선자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2번째 1년 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마침내 촉탁직 근무가 모두 끝났을 때 박선자 씨는 당연히 2년치 퇴직금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마지막 1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했습니다. 아니 분명 2년을 일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박선자 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사 측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 계약과 두 번째 계약 사이에 20일의 단절 기간이 있었고 이는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로 보아 계속 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마지막 1년 계약 기간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억울했지만 한 노무법인의 행정해석을 찾아보니 실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등의 사유가 있다면 계속 근로로 볼 여지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각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었죠. 박선자 씨의 경우 그 20일의 공백이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이처럼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무 시 퇴직금은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정년퇴직은 일단 정산 후 종료를 의미합니다. 회사가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 별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촉탁직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완전히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는 관련 법률인 고용상 연령차 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정년 이전의 근속기간은 촉탁직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계속 근로 1년의 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촉탁직으로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박선자 씨 사례처럼 계약 갱신 사이에 의미 있는 공백 기간이 발생하면 각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끊어져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예상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기존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완전히 종료되었으며 본 계약은 새로운 근로계약임을 확인한다 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실제 기업 인사노무 현장에서도 이러한 계약서 문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만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간제법의 예외 적용을 받는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지만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년퇴직 후
장기간 촉탁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의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퇴직금이 계속 누적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어디까지나 각 계약 단위로 위에서 말씀드린 조건을 충족하는지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문제입니다. 촉탁직으로 일하면서 월급 받으면 내가 받는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이정호 실장님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호 실장님은 몇 년 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며 나름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과거 인연이 있던 회사의 대표로부터 경험도 풍부하시니 저희 회사에서 촉탁직으로 월 350만 원 정도 받으시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생활에도 보탬이 되고 아직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흔쾌히 수락했죠. 그런데 몇 달 뒤 통장에 찍히는 국민연금액이 이전보다 줄어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연금이 왜 줄었지? 혹시 내가 다시 일하는 것 때문에 그런가? 이정호 실장님은 부랴부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했고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바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이 되어 받기 시작한 후 처음 5년 동안은 연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액 2.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 재분배 및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그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즉 억값은 298만 9,237원입니다. 만약 본인의 월 평균 소득 금액이 이 억압보다 많다면 초과하는 소득액 구간에 따라 연금이 차등적으로 감액됩니다. 이정호 실장님의 경우 월 350만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면서 이 억값을 훌쩍 넘겼고 그 결과 연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국민연금 감액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감액 대상이 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금액과 사업소득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다른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등이나 개인연금 소득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억값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변동됩니다. 따라서 재취업을 고려하신다면 해당 연도의 억값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한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원래 본인이 받기로 한 노령연금액의 최대 50%까지만 감액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최대 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넷째, 소득이 발생하거나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과소 또는 과오 지급된 연금액은 나중에 환수되거나 추가 지급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연금 감액 제도에 대해 열심히 일해서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데 연금까지 깎는 건 너무하다 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고, 그래도 제도를 미리 알고 준비하니 당황하지 않고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는 긍정적인 반응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르고 당하는 일을 피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퇴직금과 연금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정년퇴직 후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꾸려가기 위한 현실적인 대비책은 무엇일까요? 먼저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계약서가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기간 1년 이상인지 주당 근로시간 평균 15시간 이상인지 등 퇴직금 지급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십시오. 또한 정년퇴직으로 기존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임을 명시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상 연령차 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및 연차 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 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별도의 특약을 협의할 여지가 있는지.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확인해 보되 반대로 불리한 독소 조항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억값을 항상 기억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취업을 통해 얻게 될 예상 월 소득 금액이 그해의 억값을 초과하는지 미리 계산해보고 만약 초과한다면 어느 정도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감액은 최대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기간 동안의 총소득과 연금 수령액을 종합적으로 계산해보고 장기적인 생활 계획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퇴직 후 계획을 잘 세워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계신 최민식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민식 씨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 제안을 받았을 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퇴직금은 새로운 계약 기준으로 산정되고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예상 소득이 국민연금 억값을 크게 넘지 않는 선에서 근로시간을 조절하거나 혹은 감액되는 부분을 미리 예상하고 그 부족분은 개인적으로 준비해둔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등으로 보충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갑작스러운 연금 감액에 당황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최민식 씨의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정보 탐색과 사전 계획의 중요성입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무는 분명 새로운 기회이자 또 다른 도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퇴직금과 연금에는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막연히 외면하기보다는 관련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와 금전적 손실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2024년에서 2025년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지만 법률 해석이나 제도는 언제든 바뀔 수 있고 특히 개개인의 구체적인 근로 계약 내용이나 소득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은 오늘 내용을 참고로 하시되 실제 계약을 앞두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사 등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본인의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내용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준비하는 만큼 우리의 노후는 더욱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제2의 인생 설계,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